고양이는 귀엽고 말랑말랑하고 털이 복슬복슬합니다. 그래서 쉽게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눈 깜짝할 사이에 여러분은 선을 넘게 되고 고양이를 불편하게 하거나 심지어 겁먹게 만듭니다. 고양이를 24시간 이상 혼자 두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개보다는 고양이를 입양하는 이유는 고양이가 혼자 알아서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놀랍게도 고양이가 개보다 더 독립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충분한 먹이와 물을 주고 고양이를 혼자 남겨둔다고 해도 별로 다를 것은 없어요. 만약 여러분이 며칠 동안 집을 비운다면 누군가가 와서 적어도 24시간에 한 번은 고양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절대로 고양이에게 관심을 강요하지 마세요. 고양이가 싫어하는데 안거나 쓰다듬으려고 하지 마세요. 고양이가 가끔 껴안는 걸 꺼리지 않더라도요. 고양이는 인간과 교류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자기 마음이 내킬 때 그리고 개보다는 훨씬 적은 양을 선호합니다. 털복숭이 친구의 욕구와 기분을 존중하세요. 고양이가 바깥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심지어 실내의 고양이들도 새, 움직이는 자동차, 걸어다니는 사람들처럼 밖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이 있어요. 커튼을 열고 고양이가 창문 근처에 앉을 수 있게 해주세요. 몇 시간 동안 즐겁게 지낼 수 있을 거예요. 고양이에게 가지고 놀 끈이나 실을 주지 마세요. 고양이에게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고양이가 그걸 삼킬 수 있고 그 결과는 매우 나쁠 수 있어요. 인증된 고양이 장난감이 훨씬 더 나은 선택입니다. 고양이의 행동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집사인 여러분 말고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아무도 알아챌 수 없어요. 고양이가 밥을 먹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람이나 다른 동물을 피하기 시작할지도 몰라요. 아니면 심지어 쉿쉿 소리를 내고 핥히고 가족들을 물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고양이가 고통을 느끼거나 신체적인 불편함을 느끼는 징후일 수 있어요. 절대로 실내 고양이를 혼자 밖에 두지 마세요. 고양이가 거리에 익숙하지 않다면 고양이의 반응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고양이가 호기심이 발동할 수 있고 아니면 당황하고 두려워할 수도 있어요. 겁에 질린 고양이가 교통체증 사이로 돌진하는 일을 절대 원하지 않을 거예요. 고양이를 직접 벌 주면서 행동을 교정하려고 하지 마세요. 고양이 훈련은 개를 훈련시키는 것과 매우 다릅니다. 고양이를 야단치는 건 뭐라고 할까요? 불쾌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개한테 하듯이 깡통에 동전을 넣고 짤랑거리거나 박수를 치거나 발을 쿵쿵 굴러서 고양이에게 뭔가 잘못했다는 걸 보여주는 건 효과가 없을 거예요. 고양이는 시끄러운 소리에 매우 민감합니다. 만약 목소리를 높이거나 큰 소리를 내면 겁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을 피하기 시작할 거예요. 고양이의 경우는 여러분이 나쁜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적절한 배출구가 없어서 발생한 정상적인 행동일 수 있어요. 고양이가 소파를 망가뜨린다고요? 고양이에게 스크래치 기둥을 주세요. 절대로 고양이를 구석에 몰아넣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탈출구가 없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순한 고양이라도 공격을 할 수 있어요. 게다가 고양이는 긴장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을 신뢰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고양이에게 옷을 입히려고 하지 마세요. 벌꿀 의상을 입은 고양이가 엄청 귀엽게 보이겠지만 고양이는 여러분만큼 신나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의상은 대개 움직임을 크게 제한합니다. 처음에 재밌다고 생각한 상황이 정말 빨리 걷잡을 수 없게 될 수 있어요. 의상이 고양이의 정상적인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수의사가 시키지 않는 한 고양이 털을 깎지 마세요. 사자처럼 머리를 자른 고양이만큼 귀여운 것은 없다는데 동의하실 거예요. 하지만 고양이의 털은 체온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고양이는 그 모피 코트 덕분에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합니다. 이 자연산 에어컨을 밀어버리면 고양이가 아주 불편해할 거예요. 비록 고양이가 어둠 속에서 볼 수 있는 묘한 능력으로 알려져 있지만 완전한 어둠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고양이가 빛을 많이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자연적인 빛과 인공적인 빛 모두요. 특히 오래 집을 비워야 한다면요. 어두운 집이나 아파트에 혼자 있으면 고양이는 버림받은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고양이의 이빨을 닦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인간과 마찬가지로 고양이도 치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를 쉽게 피할 수 있어요. 고양이의 작은 이빨을 하루에 한 번 또는 적어도 일주일에 몇 번 닦아주도록 하세요. 그러면 치아와 잇몸이 건강하게 유지될 거예요. 지금은 손장난이 괜찮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고양이가 근처에 있다가 손을 공격하기 시작할 때까지는 그렇죠. 심하게 긁히거나 물릴 수 있어요.
고양이는 쫓고 사냥하고 매복해서 기다리는 기술을 타고났습니다. 고양이에게 사람의 손이 사냥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 멈출 수 없을 거예요. 고양이를 즐겁게 해주려면 장난감이나 가벼운 끈 장난감을 사용하세요. 많은 전문가들은 또한 레이저 포인터로 고양이를 놀리는 걸 추천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장난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고양이에게 좌절감을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빛을 잡을 수 없기 때문이죠. 이 문제를 피하려면 실질적인 물체나 간식을 게임의 일부로 활용하세요. 고양이에게 성취감을 줄 거예요. 절대 고양이가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고양이는 사람들처럼 자기가 겪고 있는 문제를 숨기는데 능숙합니다. 항상 잘 살피세요. 고양이가 평소보다 힘이 없는 것 같나요? 가장 좋아하는 간식을 거들떠보지도 않나요? 너무 심술궂나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군요. 고양이에게 우유를 많이 마시게 하지 마세요. 고양이는 우유의 달콤한 맛을 정말 좋아합니다. 하지만 고양이와 소 우유는 상극이에요. 고양이가 나중에 항상 우유를 잘 소화시키지 못해 탈이 날 수 있어요. 게다가 우유는 살이 찌게 만들어서 고양이 체중이 불어날 수도 있죠. 집에 있는 모든 식물들이 고양이에게 안전한지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꽃다발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백합은 고양이에게 매우 독성이 있습니다. 알로에베라도요. 이 식물은 우리 인간에게는 약으로 여겨지지만 고양이에게는 해롭습니다. 고양이에게 건사료만 주지 마세요. 고양이는 먹이에서만 물을 얻을 수 있는 건조한 곳에서 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고양이는 목이 마를 때도 충분히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이 경우 탈수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캔 사료를 매일 한 끼만 먹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게다가 캔 사료는 거기 함유된 물 덕분에 칼로리가 더 낮습니다. 운전 중에는 절대로 고양이를 무릎에 앉히지 마세요. 무엇이 고양이의 관심을 끌게 될지 몰라요. 고양이가 제멋대로 굴고 핥히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쉽게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운전할 때 고양이를 차 안에 돌아다니도록 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고양이와 여행할 때는 안전벨트를 채운 고양이 캐리어에 보관하세요. 자율 배식을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고양이는 뭔가 먹고 싶을 때마다 음식을 먹을 거예요. 그러면 과식과 심지어 비만으로 이어질 겁니다. 만약 정기적으로 고양이에게 먹이를 줄 상황이 아니라면 자동 급식기를 장만하세요. 고양이에게 정해진 시간 간격으로 건사료를 줄 거예요. 고양이에게 신선한 풀을 제공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하지만 해가 되지 않는 종류만 제공해야 합니다. 풀을 먹는 것은 소화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가느다란 풀은 배탈을 가라앉힐 수도 있어요. 게다가 풀 주스는 엽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고양이의 성장을 돕는 비타민입니다. 또한 고양이의 혈액에서 산소 농도를 증가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창문을 완전히 열어놓지 마세요. 조금만 열어도 작고 매우 유연한 고양이는 쉽게 비집고 나갈 수 있어요. 만약 창문을 열어야 한다면 방충망이 튼튼한지 그리고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하세요. 하지만 집을 비워야 한다면 구멍이 몇 센티미터 이상 크지 않도록 하세요. 고양이와 헤어볼은 뗄 수 없는 단짝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이 자주 발생할 경우 문제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또한 고양이 털 빗어주기를 잊지 마세요. 이것은 헤어볼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고양이의 털도 멋져 보이게 해줄 거예요. 전문가들은 만약 장모 고양이를 기른다면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빗어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단모종일 경우 일주일에 한 번에서 3번 정도로 하세요. 고양이 발톱을 다듬는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과 고양이 모두의 편안함을 위해서입니다. 우선 고양이가 여러분의 배나 다리에서 꾹꾹이를 할 때마다 비명을 지르지 않아도 될 거예요. 게다가 부러진 발톱으로 고양이가 다칠 일이 없겠죠. 고양이는 물을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마십니다. 오래된 물을 신선한 물로 바꿔주기만 하는 건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고양이의 물을 갈아줄 때 먼저 그릇을 문질러 씻는 걸 잊지 마세요. 그런 다음 깨끗이 헹궈줍니다. 이렇게 하면 그릇 가장자리에 있는 곰팡이와 같은 건강에 해로운 모든 것을 제거할 수 있어요.